있는데 뭐 그냥 저도 젊었을 때 잠깐 공부한 겁니다. 이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캠페인 사이언스 71년, 72년이니까 이영건 선생님이 아몬스닌 박사와 아리스 박사와 같이 일하신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죠. 그때 기여한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Combine the effect of axial dispersion and mass transfer resistance 해가지고 흡착이라는 개념과 우리 화공에서 나오는 트랜스퍼 피노미나를 이제 흡착에 도입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모아다는 걸 아주 좋은 걸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섹션으로 가는 것이 이것을 이제 칼럼에 집어넣고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 모델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흡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코노미즘 시어리가 시작되고요. 대신에 대부분들이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이그젝 솔루션을 꺼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꺼낸 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소소멀 시스템이 가장 좀 쉽게 맨 처음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데베틱 시스템으로 발전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엑스트라 디스퍼션이나 매스 트랜스퍼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사실 이그젝 솔루션에 거의 한계에 도달할 만큼 굉장히 수학적인 뛰어남을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컨스턴트 패턴 애널리시스 타입의 이제 식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공정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선생님이 페이퍼한 것은 아니고 제가 페이퍼들 좀 섹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컨티뉴어스 카운트 프론트 시스템에 대해서 공정 개념이 들어가서 요 맨 마지막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대학에 오셔가지고 AHS 발표하신 뭐 이 이후에도 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은 흡착이라는 것이 초창기의 어떤 개념에서부터 상용화를 이루어지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정립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발표는 5분 전 3시에 끝나겠는데요. 5분간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흡착이라는 것은 분리를 할 때 저희가 평형 분리와 셀렉티비티, 즉 키네틱 속도에 의한 분리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올라이트에 의한 분리인데 명확하게 평형상수의 차이에 의해서 셀렉티비티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분리할 때 나이트로젠과 옥시전 간에는 셀렉티비티가 좋은데 알곤과 옥시전 사이에는 셀렉티비티가 나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발표하겠지만은 제올라이트를 쓰는 공기분리 장치 같은 경우에 이론적인 맥시멈 순도가 95%를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본 몰큐러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모레큘이 얼마나 코어 속으로 빨리 들어가느냐에 차이 가지고 셀렉티비티를 결정짓게 되어 있는데 나이트로젠과 옥시전 사이의 셀렉티비티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나이트로젠과 알곤 사이의 셀렉티비티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이 불순물로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PSA, VSA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은 안 하겠고요. 평형량의 차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시장성으로 본다면 저희가 조금 큰 분리기는 VSA로 가고 작은 유닛은 PSA로 합니다. 이게 뭐 에너지 코스트뿐만이 아니고 캐피탈 코스트까지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PSA, VSA는 어떻게 보면 용량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지 서로 잠식하는 시장은 대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PSA, VSA는 점점 개발이 점점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크라이오제닉 시장, 심냉 시장을 어떻게 하면 점령해 갈 것이냐가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가 흡착 공정으로는 수소 회수 공정, 공기 분리, 그다음 뭐 랜드 피스 세퍼레이션, 아이소스틱 세퍼레이션, 뭐 딘레스 드라이브, 뭐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언급될 수 있는 예제들을 몇 가지만 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흡착 공정이라는 것은 아주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온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브레이크스루일 것이냐죠, 앞으로는 무엇을 연구해야지만 우리가 흡착이라는 연구를 더해가고 그 기술을 국가에 집어넣을 것이냐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공기 분리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현재 제올라이트의 셀렉티비티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작금의 트렌드를 보면 세라믹 멤브레인 가지고 셀렉티를 높이는 멤브레인 프로세스, 오르가닉 멤브레인보다는요. 그쪽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세라믹 멤브레인 그 자체도 셀렉티비티와 이퀄리브리움 차이 가지고 분리하기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도구로는 소위 이제 리튬 X 타입이 에너지 비용도 굉장히 줄이고 효율도 굉장히 높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도 95%는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셀렉티비티를 더 높임으로써 공정의 단가를 높이고
제가 아까 VSA 70톤 per day라고 했지만 뭐 외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200톤 per day. 어떻게 보면 크라이오제닉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가 이제 왜 흡착은 95%까지밖에 순도를 못 내느냐. 크라이오제닉은 99%, 99.5%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를 극복하면서 또 한 가지는 무조건 단가가 싸서 가격이 싼 산소 질소를 꺼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좋은 흡착제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꾸 좋은 흡착제를 개발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좋은 흡착제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최적의 공정을 개발해가지고 코스를 맞춰주느냐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해외에서 연구 진행을 보면은 뭐 여러 트렌드가 있지만은 그 트렌드 중에 하나는 95%의 한계를 깨잡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다국적 기업의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95% 이상의 산소를 흡착으로 꺼내내자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스미트 프로세스로 가장 간단한 것은 이 반도체 회사에서 많이 쓰는 질소 발생기. 질소를 발생시키고 나면 당연히 21%의 산소가 농축돼서 버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분리함으로써 당연히 95%를 깼습니다. 99.7%의 리커버리는 25%로 나오고 있는 것이 스미트홈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 스미트홈 프로세스 타입은 뭐 여러분들 첫 보면 아시겠지만은 두 개의 유닛으로 오퍼레이트 하기 때문에 산소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커버리가 고순도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낮아진다는 것이죠.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단순한 프로세스로 고순도로 그 다음에 하이 리커버리를 갖고 분리할 수 있느냐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랫동안 프레젠테이션 하겠지만 중마반산식으로 대충 넘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퀄리brium과 TF를 잠깐 보고 가장 티피컬한 제올라이트 5의 PSA를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제올라이트 10X와 13X에 대한 VSA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오토 퓨리피케이션 시스템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적인 목표는 목차를 통해서 하이 퓨리티 산소를 꺼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냥 스미트홈 프로세스의 기본 컨셉을 한다면 그걸 약간 역전시켜서 생각한다면 저희가 제올라이트를 쓰는 경우에 순도는 상용으로 나오는 것이 약 90%에서 95%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드로 해가지고 키네틱 세퍼레이션을 하는 CMS에 집어넣는다면 저희가 목표 순도를 목표 수에서 99.8이라고 했는데 99.8 이상으로 언제든지 끝내낼 수 있는 공정이 사실은 최종적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연구 단계는 제올라이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CMS에 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두 개를 결합시키면은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 여전히 문제는 두 개의 유닛을 오퍼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아이디어 쉐어링 할 것은 저희가 디자인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개의 유닛으로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번에 99 이상의 산소를 꺼내는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용도 선생님 초반의 그 업적물들은 많은 이기색 솔루션을 꺼내내시고 아마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은 그러다 보시니까 너무너무 힘드셔서 그 Numerical Method 책을 같이 쓰신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 Numerical 툴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기색 솔루션보다는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에서 꺼내기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매스 밸런스, 저희 화공에서 흔히 배우는 매스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여기 뭐 모멘텀 밸런스는 빼놨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모멘텀 밸런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레셔 드롭 이펙트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당연히 안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주 티피컬한 자본의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코노미컬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LDF 모델, 우리가 흔히 쓰는 LDF 모델이 굉장히 흔하게 도용되고 있습니다. 왜 딥션 모델,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픽스로 계열의 딥션 모델을 안 쓰느냐? 네, 쓰고 했는데 별로 임프로 되는 것이 없어서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DF 모델로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모델 2, 3, 4는 왜 나왔냐면은 키네틱 세퍼레이션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봤더니 LDF 모델은 전혀 근처에 적합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픽스로 계열의 복잡한 식들도 전혀 맞출 수 없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잠깐 볼 수 있듯이 저희가 DPGBT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볼 때는 컨센트레이션에 인디펜던트하다 해가지고 저희 끈에서 학생들 보고 적분해라 그러는데 키네틱 세퍼레이션으로 가면
diffusivity가 concentration에 dependent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아이소스톰에 붙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달튼이라는 건데 굉장히 오래전에 모델을 내놓은 건데 달튼 모델에다가 이제 이런 아이소스톰을 집어넣은 모델, 그 다음에 달튼 모델에다가 랭미어 프렌들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소스톰을 잘 예측하니까 그렇게 결합시킨 거.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다 안 맞더라.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것이 이제 Modified Structural Diffusion 모델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랭미어에 내가지고 지금 준비 프로세스 중인데, 저희는 여기다가 왜 Modified라는 말을 집어넣냐면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포화 속에서는 바깥은 가스 페이지지만 포화 속에서는 모레큘이 움직이는 것이 슈퍼크리티컬 페이지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고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이 NMR이랑 다른 모레큘 시뮬레이션 해보니까는 모레큘들이 계속 필업되면서 서로 푸시해가지고 하이 프레셔로 간다는 페이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끌어당겨가지고 디퓨지비티가 초인계 이게 리듀스 프레셔의 0.5승이라는 게 초인계에서의 모레큘의 디퓨지비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화 속에다가 달픈 모델에 모디피케이션 된 것을 집어넣는다면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모델을 함께 개발했었습니다. 뭐 PSA, VSA, 그 다음에 옥시전 퓨리피케이션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는 뭐 장치를 계속 모디파이 하면서 3개의 유닛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투베드로 운영을 했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지금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백킹 버프를 다뤘다가 뺐다가 그 다음에 뭐 공정들을 바꿔나가는데 라인들을 좀 바꾸고 그러면서 한 장치 가지고 계속 바꾸면서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한 PSA 공정 같은 경우에는 스카스트롬 사이클이라고 뭐 아주 잘 알려진 사이클에다가 퓨어리티와 리커버리를 향상시키려면 이퀄라이제이션 스텝이 필요하니까요. 이퀄라이제이션 스텝 한 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VSA 같은 경우도 뭐 몇 가지 스텝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티피컬한 스텝입니다. 결국은 백힘을 뽑아줘야 되는데 뭐 가능한 한 단순한 스텝으로 가되 이퀄라이제이션 스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저희는 리커버리를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퀄라이제이션 스텝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이제 퓨리피케이션 스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발한 다음에 패턴트를 현재 출원한 상태인데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니까는 평형과 달리 블로우다운 에드옵션 스텝이 임퓨리티를 제거하는 스텝이고 블로우다운 스텝이 흡착되어 있는 옥시전을 꺼내내는 스텝입니다. 근데 그 꺼내내는 방법을 첫 번째 블로우다운에서 꺼내낼 것이냐 두 번째 블로우다운에서 꺼내낼 것이냐 또는 첫 번째 블로우다운에서 꺼내내되 이퀄라이제이션으로 한쪽 탑을 조금 더 클린하게 만든 상태에서 꺼내낼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정 설계에 집어넣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제어라이트 5A 같은 경우는 PSA 공정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13X와 10X가 VS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10X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X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간 좀 더 비싸도 공정 성능은 13X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이 프레셔 조건에서 셀렉티비티를 비교하면 제어라이트 5A는 가격도 싸고 상당히 셀렉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로우 프레셔로 가면 제어라이트 5A는 그 경쟁력이 잃기 시작하면서 10X나 13X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명확히 보여주듯이 나이트로젠과 알곤 사이의 분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어라이트는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CMS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암만제도 나이트로젠, 알곤, 그 다음에 옥시전 간의 셀렉티비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형분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반면에 우리가 속도를 봤을 때 제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별로 압력, 즉 외부의 농도 차이에 의한 어떤 디퓨지비티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연관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험 에러 범위 내에서 서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나이트로젠, 옥시전, 알곤을 비교해 보시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포화솔로 통과하는 흡착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되어 있고 이 Y축의 스케일을 보게 되면은 옥시전과 알곤 사이는 5도가 달라지는 흡착 속도 또한 옥시전과 나이트로젠 사이도 5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포화속으로 들어가는 속도에서 분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여기 모델 234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시했던 슈퍼크리티컬 모디파이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흡착 속도를 거의 완벽하게 예측을 하는데 달큰 모델 계열들은 굉장히 에러가 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PS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스텝으로 운영하면 각 스텝들이 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옵티멈을 찾아 나가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실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해 나가는데 각각 스텝을 한 번씩 확인해서 트렌드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흡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리커버리가 증가하고 퓨리티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트로젠이 이미 파가하면서 불순물로 가기 때문에 순도가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순도가 떨어지는 것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시간을 리니어하게 증가했다고 해서 순도가 리니어하게 감소하고 리커버리가 리니어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탑을 설계했을 때 최대로 이용해야지 프로덕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간격이 단순히 등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퍼지와 에듀저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약 30초 정도에서 에듀저션과 퍼지를 끝내는 것이 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90% 이상의 산소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레셔라이제이션 스텝과 프레셔 이코나이제이션 스텝인데 소위 저희가 얘기할 때 non 아이소바릭이죠. 압력이 그 스텝에서 항상 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프레셔라이제이션 스텝을 천천히 해줄수록 순도랑 리커버리가 증가합니다. 이코나이제이션 스텝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이것이 완벽하게 이퀄리브럼 세퍼레이션이지만 이 탑에도 즉 제올라이트에도 어느 정도의 컨택 타임은 줘야만 얘네들이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시간을 프레셔라이제이션 스텝을 조금 더 길게 하면 약간 퓨리티의 감소가 있는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안에 프로파일이 컨벡스 타입, 즉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함으로써 탑 엔드 부분이 컨타미네이트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컨벡스 타입으로 이코나이제이션이건 프레셔 이코나이제이션이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퍼지에 관계되는 것인데 퍼지는 프로덕트 가지고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닦아지면 순도는 높아지게 돼 있고 회수율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해본 것은 당연히 퍼지가 많아지면 순도가 높고 퍼지가 적으면 순도가 떨어지고 사이클릭 스테디 스테이트는 약 16사이클 정도 돌아가고 나면 일정한 순도를 내보내는데 산소를 쓰는 곳에서 어떤 때는 고순도를 요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고순도를 요구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코스트라는 것은 프로덕티비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순도를 원할 때 고순도를 보내주고 한 유닛 가지고 저순도를 원할 때 저순도를 주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가 이 퍼지 스텝을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한 시스템에 했더니 사이클릭 스테디 스테이트는 똑같은 단계에서 도달하고 그 다음에 퓨리티는 거의 각각을 돌렸을 때와 결론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유닛 가지고 꼭 고순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고순도를 안 보내주고 이 퍼지 스텝을 조절한다는 건 니들별도 느렸다 줄였다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고순도가 필요할 때 약 17사이클 정도 지나면 고순도로 올라가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VSA와 이 PSA를 아주 퀵 테스트를 해보면 제어라이트 5에는 VSA 절대로 적용 안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반면에 이제 10X와 13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성분 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5% 이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높은 퓨리티의 리커버리도 PSA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 스텝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프레셔라이제이션 스텝 한 가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레셔라이제이션 스텝을 보면 PSA와 VSA 결국은 압력을 구동시키면서 프로덕트를 꺼내는 원리는 똑같은데 아까 프레셔라이제이션 스텝 PSA에서 있는 프레셔라이제이션 스텝과는 경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퓨리티가 증가하고 리커버리도 약간 증가하긴 하지만은 그 증가 정도의 이펙이 PSA에 비해서 VSA는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착제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백큐ම් 뽑아지는 정도가 13X가 10X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퓨리티를 보시면은 10X가 훨씬 더 좋은 퓨리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텝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PSA의 제올라이트 5A 저희가 잡은 옵티멈 컨디션이라고 대충 봤을 때 퓨리티가 90%의 리커버리가 28%면
제올라이트 10X 같은 경우에는 92%에 리커버리는 70%, 제올라이트 13X는 90%에 약 50%의 리커버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퓨어리티와 리커버리만 가지고 다 비교될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덕티비티라는 것으로 전환해서 보면 프로덕티비티는 당연히 VSAL이 PSA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도도 낮고 리커버리도 낮은데 왜 프로덕티비티는 갑자기 VS10X와 유사해지냐 하면은 쓴 파티클의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배드의 그 보이드 프랙션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산율로 비교했을 때는 13X 자체도 경쟁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고순도를 원하고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10X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그 소위 말씀드렸던 정제 시스템인데 이 정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셉을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가지 터널 시스템과 한 가지 바이너리 시스템을 적용했었습니다. 두 가지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맥시멈 95%의 산소에 질소가 1% 나머지 알곤으로 돼 있을 때, 소위 최고의 퓨리티를 제올라이트에서부터 받았을 때의 경우와 90% 산소에 66% 질소 나머지 알곤으로 돼 있는, 즉 성능이 좀 떨어지는 제올라이트 시스템에서 산소를 받았을 경우, 그 다음에 산소와 알곤만 있을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해봤는데 저희가 디자인한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대해서 보시면 퓨리티는 기본 최대 99.8 완전 캘리브레이션 된 걸로 한번 테스트는 99.9까지 산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고순도를 받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리커버리가 약 78%까지 리커버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고순도로 받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PSE 합착법이 산소를 꺼내는데 200톤이다, 200톤 per day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2단으로 갔을 때 두 번째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같은 사이즈라고 2배, 3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시했던 레인 모델을 쓰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이제 다이큰 계열은 안 맞고 있고요. 나머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애큐레이트하게 예측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반론적으로 저희가 이런 페이퍼를 쓰거나 이럴 때는 사실 이 정도 차이가 가지고 모델에 인프루가 있느냐라고 그런 아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저희가 논하고 있는 것은 94%냐 93%냐 즉 1, 2%의 에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포인트 단위의 퓨어리티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이라도 애큐레이트한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99.8이냐 99.9냐라는 것은 업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컨셉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애드럽션 스텝에서 가스 페이즈의 옥시전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즉 이 말은 굉장히 잘 불순물들이 탑 출구 쪽으로 몰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흡착 단계에서 대부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여기 블로우다운 단계에서 보시면 가스 페이즈는 거의 퓨어 옥시전으로 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로우다운 스텝에서부터 퓨어 옥시전을 꺼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CMS라고 해서 열이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인사이드에서 온도 변화가 생기는데 사이클릭 스테디 스테이트는 저희가 보면은 한 15사이클 정도 지나면 15사이클보다 훨씬 이전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두더라는 것 같은데 이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보면은 약 10사이클에서 15사이클 정도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두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불순물이 제거되는 단계를 프로세스별로 그려놨는데 이 그림은 왜 그러냐면 퓨어리피케이션 단계에서 나오는 불순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약 6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거리의 산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고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세스에 어떤 경쟁성을 가지려면은 이 불순물이라고 나온 산수 자체도 활용을 한다면 더 경쟁력을 갖는 공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SA, VSA, 그 다음에 옥시전 퓨리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고 용량의 차이가 있으며 그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는 퓨리티와 리커버리 차이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시한 것처럼 제올라이트 시스템과 CMS 시스템을 결합시킨다면 저희가 99.8에서 9%짜리 그 다음에 리커버리는 퓨리피케이션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 80%짜리 리커버리를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문제는 PSA 비싸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산소를 꺼낼 때 거기다가 2개의 유닛을 붙이니까 훨씬 더 비싸지겠죠. 95%에서 99%까지 올리는데. 그래서 코스트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코스트가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뭐 제가 디자인했다 이러다가 많은 선생님들이 박사 보고 디자인 해봐 그러면 이렇게도 부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컨셉션하기는 3베드를 사용하는데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원래 PSA라는 것은 사이클릭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각각 베드에 대해서 시메트리하게 즉 대칭적으로 매칭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아이디어 잡은 것은 3베드를 쓸 때 언시메트리 사이클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베드는 사이클로 돌아가지만 밑에 베드는 언사이클하게 돌아가서 그러면 언사이클하게 돌아가니까 완전히 따로 노냐? 여기서 보시면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제올라이트 베드한테 다시 주어서 제올라이트 베드도 향상시키게끔. 근데 아직은 저희가 디자인만 해놓고 나서 지금 2개의 사이클을 돌려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느냐는 퀵 테스트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파일럿을 짓고 이것을 커머셜라이즈해서 성공적으로 할 것은 대성산소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성산소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